네, 이번에는 가장 핫한 기업과 산업 이슈 짚어봅니다. 이 코너 오늘의 주제 알려주세요. 네. 네. 바로 테슬라. 네, 일론 머스크로 네. 잡았습니다. 자, 말씀 주신 분은 염승환 이사님인데요. 안녕하세요. LS증권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실물을 뵈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네,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자, 아침에 너무 급하게 네. 와가지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이 없네. 너무 이른 시간이기는 하죠. 자, 오늘 이 코너는요. 처음으로 네. 그동안은 기업을 짚었는데 오늘은 인물로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보니까 화제와 뭐 논란에 동시에 갖고 다니는 인물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살아온 배경도 좀 특이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네.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 작년이었던 네. 것 같은데 이제 일론 머스크 전기가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굉장히 길어가지고 근데 엄청 이제, 두껍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워낙 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네. 한번 이제 책을 샀는데 네. 읽기가 두렵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요?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일단 근데 두꺼우니까. 읽으니까 이게 멈출 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지금은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하나지만 네. 살아온 그 인생이 다 담겨 있으니까. 저도 잠깐 그 좀 봤는데 신기한 인생이었어요. 맞아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보통 사람은 진짜 아니고 네.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거의 무일푼으로 지금 미국 와가지고 그렇죠. 한마디로 자수성가했어요. 자수성가했는데 놀라운 게 그 페이팔 이제 매각한 그 자금으로 네. 스페이스X를 만들었는데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되게 좀 순탄하게 모든 게 다 진행된 줄 알았는데 스페이스X도 사실상 이제 거의 망할 뻔했거든요. 그렇죠. 나사 네. 거기에 통과를 못했으면 네. 기적적으로 거기 또 통과가 돼가지고 뭐 영화 같은 스토리가 있었고 네. 테슬라도 저는 이제 처음에 테슬라를 일론 머스크가 직접 설립한 줄 알았더니 책에 저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자기가 이제 지분을 사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기를 보시면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상식과 좀 달랐던 게 일론 머스크 하면 그냥 테슬라로 다 이게 연동시 그렇죠. 되지만 네. 사실은 스페이스X예요.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가 원조고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성공을 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사업까지 이제 구상을 하면서 네. 같이 좀 계속 그림을 그려 나갔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있는데 근데 참 뭐 놀라운 거는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정말 일을 미친 듯이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책 보면서 정말 많이 그때 작년에 배웠던 게 세계 최고 부자도 이렇게 잠 안 자고 일하는데 나는 지금 뭐 저도 하고 있나? 반성이 좀 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밤에 일 시키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죠. 미국은 그런 게 가능한 나라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참 테슬라 그래서 퇴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대신에 또 자기를 잘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성과를 또 확실하게 주니까. 주죠. 예. 그래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미국이죠,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능한 일이기는 하죠. 그래서 테슬라가 어쨌든 이제 뭐 여러 비판들은 있었지만 어쨌든 테슬라라는 그 회사도 그렇고 스페이스X도 그 한마디로 일론 머스크라는 그 존재, 네. 그 좀 너무 하드하게 좀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 존재로 인해서 어쨌든 세계 최고 기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은 하고 어떻게 있어요. 보면 그런 특이할 수 있는 기질이나 성향 때문에 지금의 이 사업도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어릴 때 의외로 구루에서 네, 맞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알바를 하면서 오렌지만 먹고 하루 종일 공부를 맞아요.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만든 게 이제 스페이스X 말씀 주셨는데 사업 얘기로 좀 넘어가면 얼마 전에 그 스타쉽 회수까지 성공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도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게 대감기인 줄 알았어요. 사실 대감기요?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젓가락처럼 잡잖아요. 네네. 그게 저는 처음에 그 영상만 보고 뭐지? 이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너무 놀랬던 게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다고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상상을 못하는 네.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근데 공개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네. 갑자기 그게 이름이 이제 메카질라라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고질라를 좀 약간 이제 빗대서 이름을 땄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별명을 근데,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 놀라운 게 이 일론 머스크 성향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냥 거기에 절대 안주를 안 해요. 사실 이 스페이스X가 정말 대단한 기업일 수밖에 없는 게 그 기존의 그 우주 발사체는 한 번 쓰면 사실상 버리잖아요. 버리죠. 바다에 네, 떨어뜨리거나. 그리고 네. 회수해서 폐기하거나
그리고 그걸 재활용해도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요.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거를 역추진 로켓을 이제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재활용 뭐 거기까지도 되게 놀라운 거잖아요. 전 세계 그렇죠. 누구도 지금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걸 한 단계 이번에 더 건너뛰어가지고 아예 그냥 공중에서 낚아치. 그러니까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을지 모르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 스타일은 그냥 하자 또 이런 그렇죠.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걸 아마 수백 번 반복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공개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공중에서 낚아채면 이게 밑으로 역추진해서 네. 이게 안착할 때 연료 소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시간도 더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냥 낚아채서 위에서 그냥 대기시키면 네. 연료 소모도 적은 데다가 거기다가 또 그러니까 이걸 재발사할 때 시간도 또 단축할 수가 있다고 그렇겠죠. 하더라고요. 위에 있는 것보다. 네, 그렇게 하면 또 비용도 많이 감축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 이게 사실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또 하고 싶어하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혁신인데 네. 이제 이분이 좀 다른 분과 다른 점은 그거를 어쨌든 성공시켜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정말 될 것 신기해요. 같은데. 맞아요. 근데 제가 책 읽으면서 제일 좀 황당하면서도 놀랐던 게 인간을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 이게 자기 목표래요. 그러니까요. 네, 자기 목표라고 몇백 하니까.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100명을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살아있을 네. 때 그게 가능할까? 저는. 근데 지금 이것도 가능했으니까 네. 또 모르는 문제인데 이게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은 했던 게 젊을 때부터 재활용 로켓이 꿈이기도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거를 성공했다는 거에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혁신가라는 말이 나오겠는데 네. 이게 이번 그 기술만 보면 5차 비행에서 성공한 거잖아요. 네. 경제적 가치로는 어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그 이런 이제 뭐 스타쉽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런 재활용 발사체들이 많이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옛날 뭐 1950, 60년대로 이렇게 돌아가면 그때는 재활용을 못했을 텐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재활용을 하게 되면서 발사 비용이 당시보다 한 10분의 1로 이렇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앞으로 이제 지금 미국도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나사가 주도를 했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국판 나사가 설립이 됐죠. 네. 네, 우주항공청이 이제 설립이 됐는데 거기서도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우주로 뭔가를 계속 띄워보내야 되는데 네. 결국엔 비용이거든요. 비용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걸어서 우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가는 건데 그 매개체 플랫폼이죠. 사실은 발사체라는 게 그게 있어야 인공위성도 띄우고 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 그래서 뭐 네. 우리가 달 날아가는 이제 프로젝트 지금 계속 구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첫 스타트가 이 발사체인데 발사체라는 거는 어쨌든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걸 한번 하고 버리면 정말 이 비용 낭비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어쨌든 낭비를 막아줬고 그리고 메카젤라람까지 내놨기 때문에 메카젤라는 더 비용을 줄였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네. 그때 사진을 보니까 저기 뉴욕의 그 뭐죠 자유여신상보다 크더라고요. 크기가. 그쵸, 크기가 네. 맞아요. 네. 거기에 사람이 한 몇백 명 탈 수 있고 인공위성 100개를 실을 수가 있대요. 근데 크면 클수록 더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그 큰 함선을 재활용까지 이제 무한정으로 할 수 그러니까요. 있다는 건 네. 이건 경제적 가치로 봐도 굉장한 가치가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아마 팔컨 9인가 지금 네. 전 모델이죠. 요거 통해서 정부도 이거 이제 발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더 업그레이드되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훨씬 더 저비용으로 네. 이제 인공위성 띄우기가 좋죠. 또 접근할 수 있는 게 또 쉬워지긴 그죠. 하겠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휴전 국가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북한을 어쨌든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인공위성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 이번에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인공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 한번 봤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이 알았죠. 네, 그래서 인공위성 그 관측위성에 대한 수요가 늘 텐데, 근데 네. 결국 그것도 싸게 얼마나 많이 띄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경제성으로 보면. 근데 그거를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해결해 준 거예요, 사실은. 그렇네요. 그래서 상당한 저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늘려야 된다. 자, 이것도 좋은 말씀인데 또 하나 공개된 기술이 이제 자율주행 무인 택시죠. 로보택시 공개가 됐었잖아요. 네. 사이버캡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안에 아무것도 없고 좀 신기해서 그동안의 운전자의 개념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처음에 보고는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저는 운전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도 운전대는 있을 네. 줄 알았어요. 그냥 진짜 완전 자율주행차. 네, 그냥 네. 한마디로 사람이 전혀 개입 안 해도 되는. 그래서 나와서 처음에는 이제 놀랬죠. 저게 되는구나. 네. 첫 번째 이제 그게 좀 놀랬는데 두 번째는
저거에 나올 수가 있나 근데 저는 왜냐하면 모두의 의구심을 갖고 있긴 해요. 아니 뭐 저기서야 시험 주행은 하겠죠 당연히. 시제품이기도 했고. 예. 뭐 그거는 뭐 한두 대 만드는 거야 사실은 만들 수 있는데 네. 대량 양산 몇백만 대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할지 그리고 규제가 어떻게 될지 저걸로 네. 사고 나면 보험사 책임인지 아니 그러니까 보험사가 누군가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네. 운전자 책임인지 테슬라 책임인지 이것도 좀 규제가 아직 결정이 안 그렇죠. 됐고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들어오기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네. 미국은 뭐 주마다 다르니까 어떤 지역은 해주겠죠. 네. 근데 그걸 또 더 놀랬던 건 26년에 양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2년도 안 남았어요. 남았는데 맞아요. 저걸 지금 양산한다고? 네. 근데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테슬라에 공급하는 우리나라 밸류체인들 공급망이 네.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셨나 봐요. 음. 아직 주문받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안 쉽지 남았거든요. 않은 것 네. 같아요. 쉽진 않죠. 그러면 우리나라 부품을 안 쓰고 딴 걸 한다는 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되고 한국계에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26년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책에도 늘상 나오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그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좀 달라요. 달랐죠. 이분은 10년 후를 네. 마치 3년처럼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마 다음날 주가 폭락한 것도 일론 머스크가 26년을 얘기했지만 시장에서 저거 27년, 8년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나오더라도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 벌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뭐 거기에 어떤 배터리가 네. 들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나 투자자분들은 뭘 원하냐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좀 달라는 거거든요. 네. 어떤 계획들을 그냥 근데 이제 너무 두루뭉실하게. 예, 그냥 이때 나오고 가격은 3만 달러 이하고 네. 요 정도만 이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거기에 따른 규제는 또 어떻게 풀 거고 이런 걸 사실 그렇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다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주들도 이제 알고 사실 로보택시도 한번 연기한 다음에 공개가 네,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전날 8%가 떨어졌는데 네. 이게 선반영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진짜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내놨다 이런 평도 많은데 네. 이게 의도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네. 없다고 보긴 어렵고 왜냐하면 아니 그죠 아무거나 없는 건 아니지만 예상보다는 예상보다는 좀 네. 약했다. 그래서 이게 그날 그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사실 테슬라에 되게 긍정적인 애널리스트예요. 목표 주가도 되게 센 편인데 네. 이 사람마저도 보고서 제목이 네. 그게 전부야? 세부 내용 부족에 실망했다. 네. 이 보고서를 내놓고 그리고 주가도 빠져버리고. 빠졌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예찬론자마저도 좀 실망했다는 건 뭔가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그 속에 알맹이가 없고 그냥 겉포장만 너무 번지르르하게 한 거 맞아요. 아니냐 네. 그런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특징이 우리가 사이버 트럭도 봤지만 예전에 사이버 트럭 처음에 이제 C 모델 나왔을 때 네. 그거 공개했지만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론 머스크의 성향상 이대로 나올 확률은 되게 높아요. 근데 관건은 이게 언제 나오고 언제 나오고 네, 어떻게 그리고, 나오고 네, 그리고 경제성이 있을 건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것들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잘 소통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물음표를 계속 지금 담겨놓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왜 주가가 실망했냐면 사람들은 이제 그때 내년에 제일 기대하는 건 사실 자율주행보다는 모델 2예요. 모델 네. 저가형 네. 2만 5천 달러 정도 되겠죠. 그거를 저도 사실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던 답들이 아직 안 나왔고 물론 뭐 로봇도 대단해 보였고 로보벤인가요? 이렇게 좀 벤처럼 생긴 맞아요. 그것도 네. 되게 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라 저는 그거 보면서 테슬라가 그리는 그림은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명확하게 보여준 건 맞아요. 맞는 거는 한데 그걸 정말 어떻게 구현을 할지가 저는 좀 그게 이제 투자들이 좀 고민거리를 좀 남겨준 그렇죠. 상황이 왜냐하면 아닌가 테슬라 아니 머스크 입장에서는 방향만 또 제시하기에는 너무 많은 투자자들도 있고 한데 보니까 그 와중에 또 의혹이 하나 나왔는데 그날 로보택시 나오는 날 옵티머스 로봇이 등장을 했는데 네. 이제 그 외국에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SNS를 보니까 그 로봇 옆에 사람이 기계를 조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로봇이 아니다. 이런 의혹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뭐 그런 의혹들도 계속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뭐 테슬라가 얘기 안 해주면 뭐가 답이 사실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진짜 그게 그 의혹이 맞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근데 좀 약간 의혹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너무 로봇이 진짜 인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막 서빙도 저 깜짝 하고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안에 사람이 혹시 있나 그러니까 이 저도 생각도 했어요. 진짜 사람 같았어요. 네, 저도 맞아요. 너무 그러니까 신기하면서 정말 무서웠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로봇인데 하나의 사람처럼 느껴져 버렸어요. 네. 사실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진을 딱 이제 같이 찍자고 하니까 이게 카메라로 이렇게 되잖아요. 네. 뒤에 로봇이 있잖아요. 네. V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거 보고 너무 소름 이거는 끼쳤어요. 진짜. 가면이다. 네, 그 그래서 생각도 했어요. 야, 저거는 로봇 아닌 것 같은데. 음. 근데 그게 어쨌든 지금 옵티머스도 내놓는다고는 했거든요. 네. 근데 날짜를 공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성향상 만약에 5년 후가 목표면 한 3년 정도 후에 나올 거라고 얘기는 해주거든요. 근데 언급도 없으니까. 아예 날짜 언급은 안 하고 네. 그냥 뭐 얼마 정도에 내놓겠다. 그 얘기는 그 의혹이 좀 사실일 수도 있어요. 아직 이제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은 그 정도 레벨이 되려면 AI가 좀 완벽해야 되거든요. 완벽해야죠. 근데 그때까지는 좀 학습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의혹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뭐 저는 어쨌든 이 옵티머스를 보면서 미래는 저렇게 바뀔 수밖에 없겠구나. 집집마다 저런 친구가 하나씩은 있을 거는 같아요. 나중에 그렇겠죠? 그 시대가 어떤 역할로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반려동물 키우는 네. 것처럼 반려동물도 있겠지만 이제 옵티머스가 집에서 저런 이제 어떻게 보면 비서 역할도 하고 해주는 시대를 사실 일론 머스크도 책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각 가정마다 로봇 하나씩 놓게 하겠다. 네. 그렇죠. 노인의 어떤 네. 집에서 돌봄도 맞아요. 얘기를 네. 했었죠.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네. 만든 거고 다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 만든 목적은 그게 서빙하라고 사실 만든 건 아니고 자기네 자동차 회사에 네. 조립하잖아요. 네, 네. 조립하는 것 중에 굉장히 힘든 좀 노동이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 네. 인간이. 그거를 좀 대체하기 위해서 사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다 하니까 아마 공장에는 먼저 좀 투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 투입하는 거는 이 반복적인 일만 하면 된다면 그건 충분히 너무 가능하죠. 고도화된 뭐 AI가 네. 필요한 게 아니고 그것만 학습시키면 되니까 금방 될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뭐 인간이 조작했다고 하는 네. 정도까지는 어쨌든 그건 좀 시간은 좀 걸릴 걸리겠다.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게 테슬라가 사실 원래 비트코인 보유 상장사로 4위에 속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을 다 전량을 익명의 지갑으로 네. 이동을 했는데 지금 그 어떤 대답도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이게 어떤 행보라고 보세요? 사실 그동안도 좀 많이 팔았죠. 비트코인에 팔았긴 많이 했죠. 팔았는데 그래도 좀 많이 남아 있는데 네. 이게 한 1조 원어치 되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어쨌든 예전에 뭐그 테슬라가 어느 정도 남은 물량은 팔지 않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지갑으로 옮겨버리니까 보통 이렇게 옮기면 이제 매도 신호로 많이들 보더라고요. 이거 그렇죠. 매각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그건 이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알 네. 수가 없잖아요. 얘기를 안 하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냥 이건 저의 그냥 뇌피셜인데 결국엔 그 다음 달에 대선 있잖아요. 대선 앞두고 좀 약간 지금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물론 본인은 트럼프를 지금 적극적으로 적극 미는데 지원하고 근데 있죠. 트럼프가 네. 굉장히 암호화폐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를 굳이 매각할 이유는 저는 없을 것 같은데 해리스 부통령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지지했던 또 후보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대선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일단은 조금 한번 발을 좀 빼놓는 거 아닌가. 아이러니한 게 로보택시 공개 전에 이번에도 또 그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맞아요. 했는데 이런 거라서 예.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 싶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지금 미국은 그 트럼프가 훨씬 더 규제 완화 쪽엔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해리스 쪽보다는 네.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민주당 쪽은 조금 그쵸, 이제 더 규제 쪽이 희망적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아마 비트코인 결제도 만약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되면 정말 비트코인 근데 그렇죠. 만약에 정말 테슬라를 비트코인 결제하면 이건 정말 새로운 화폐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는 네. 거예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허용해 줄지 모르지만 이제 본인은 뭐 웬만한 규제는 다 풀어버리겠다고 하니까. 그걸 위해서 또 네, 그래서 공략을 일단은 좀 대기를 해놓고 결과를 좀 보려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 1조를 만약에 판다는 건 사실 1조라는 거는 테슬라 입장에서 엄청난 돈은 사실 또 아니거든요. 그걸 팔아서 네. 뭐 공장을 새로 지을 것도 아니고 당장 뭐 어느 정도 테슬라도 현금이 좀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니까 네. 그래서 1조 원을 왜 했는지는 지금 명확하진 않지만 그냥 근데 스케줄상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안 남았죠. 대선이 네. 대선과 좀 연관 지은 게 좀 그래도 좀 제일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진짜 많을 거예요. 테슬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런 소식들이 많은 뭐 성공한 것도 있고 아직까지는 완성이 안 된 것도 있는데 보셨을 때 주가 전망 좀 짚어주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테슬라의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게 실적은 아직 그렇게 뭐 기대만큼 좋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의 주력은 뭐죠? 전기차인데 전기차. 전기차가 뭐 캐즈미니 이래서 지금 요즘에 네. 좀 부진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뭐 전기차도 결국 좋아지겠죠. 좋아질 텐데 아직까지는 수요가 좀 부진한 상태고 또 테슬라의 단점이 뭐 지금 그동안 중국 때문에 돈 많이 번 것도 맞지만 미국과 중국이 안 좋고 누가 대통령 돼도 계속 안 좋을 거거든요. 근데 중국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부메랑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애플이 좀 그런 상태에 한번 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중국만큼 또 성장이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 중국을 포기하기도 포기할 되게 수는 없죠, 사실. 그러려면 이걸 완충시키려면 현대차처럼 사실 중국보다는 다른 쪽의 비중을 확 높여야 되는데 다른 전기차 시장이 지금 죽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주가 오르기가 그러니까 엔비디아처럼 가기는 사실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보세요. 당장. 왜냐하면 전기차에서 돈을 계속 뽑아줘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지난 2020년, 21년부터 팔리면 다시 랠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은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메커니즘은 당분간 좀 이해하시고 계속 이렇게 한 번씩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했다. 이게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요. 주가가 한참 빠져 있다가 그 이벤트 앞두고 올라요. 그래서 지금 로보택시 앞두고도 한참 쭉 한참 올랐다가 올랐죠. 네. 반복됩니다. 끝나면 또 빠져요. 뭐 이후에야 어쨌든 그냥 빠집니다. 그래서 다음 이벤트까지 또 한참 네. 재미가 없고 근데 이제 결국에 내년에 모델 2가 나올 가능성이 네. 높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있죠. 네. 뭐 실적은 뭐 기대치만큼 나올지 모르지만 뭐 놀라운 실적만 아니라면 주가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네. 거기서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모르지만 그 실적 발표까지 끝나면 이벤트가 끝나면 주가는 또 지지부진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테슬라는 좀 공포에 계속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 남들이 안 좋고 네. 막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 막 빠지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나 그렇죠. 테슬라만 안 하겠다 막 나가는 분들도 그럴 때 오히려 계속 모아가시고 오히려 월급 네. 어떤 분은 월급처럼 모아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좋을 때. 그리고 이렇게 뭔가 환호성이 터질 것 같을 때 네. 기대감이 고조될 땐 좀 약간 덜어내시고 그런 식의 투자가 지금은 좀 가장 낫지 않나.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뭐 결국엔 그 빅테크를 좀 쫓아가지 않을까. 그럼 언젠가. 좀 패턴을 이해하고 지켜보는 것도 방법인 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상 또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